건담 시리즈에는 정말 매력적인 양산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야라레 메카 혹은 폭주갈바라고 불리며 주인공들의 활약을 보조하는 역할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몇몇 기체는 엄청난 성능을 바탕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담 더브로 시리즈에 등장하는 최강의 양산기 브레이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담 더브로 극장판에 등장한 양산기 브레이브는 탑승자인 그라하 메이커의 인기, 전투기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는 로망, 등장 당시 압도적인 활약을 보였다는 점에서 양산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기체인데요. 작중 브레이브는 플래그를 바탕으로 개발된 최신의 시험기입니다. 덕분에 개발 과정에서 플래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더불어 일부 시작 시점의 각 세력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거대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이를 연결하는 3개의 궤도 엘리베이터를 둘러싸고 태양광 분쟁이라는 여러 번의 세계대전을 겪게 됩니다. 이 분쟁을 통해 지구의 각 국가들은 유니온, 인류혁신연맹, AEU라는 3개의 거대 세력으로 뭉치게 되고 궤도 엘리베이터를 건설할 때 사용되던 장비를 개조한 모빌스트라는 병기로 무장하게 됩니다. 유니온의 플래그, AEU의 이넥트, 인여견의 TLN 같은 모빌스로 무장한 각 세력들은 서로 직접적인 분쟁은 없더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니온이 운영하던 플래그는 건담 등장 이전까지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던 기체였는데요. 전투기로 변형이 가능하며 뛰어난 비행 능력과 변형을 통한 유연한 전투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고 소닉 블레이드, 리니어 라이플 같은 각종 최신 기술로 무장한 모빌스트였습니다. 사실 공중에서의 변형을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기체이지만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그라하 메이커가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고 공중에서 변형에 성공하여 어부지리로 알게 된 기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 AEU는 플래그를 벤치마킹한 기체 이넥트를 개발하기도 하죠. 플래그는 작품 시작 시점에서도 거의 최신 기체였기 때문에 유니온에서도 최정예 파일럿들만 엄선되어 탑승하는데요. 덕분에 플래그의 파일럿들은 자신을 플래그 파이터라 부르며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활약상도 잠시 오리지널 태양로 탑재기인 건담의 등장으로 인해 플래그는 최강의 모빌스트 자리를 순식간에 내주게 되는데요. 그래도 첫 등장 당시 파일럿인 그라함이 잠시나마 엑시아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 여러 개수를 거쳐 적용용 기체인 듀나메스를 상대로 빔사벨까지 꺼내게 만드는 등 여러가지 활약상을 보여주죠. 이후 솔레스탈 비잉을 배신한 알레한드로 코너에 의해 유사 태양로가 보급되고 유사 태양로 탑재기인 징크스가 각 국가에 배정되지만 건담에 의해 동료를 잃은 그라함이 플래그로 건담을 쓰러뜨리겠다는 다짐을 하자 플래그의 개발진이었던 빌리 카타기리는 플래그의 유사 태양로를 탑재한 기체 GN 플래그를 개발합니다. 개발 기간이 매우 짧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플래그의 유사 태양로를 무리하게 탑재한 기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친구입니다. 무장은 스론의 아인에게서 탈취한 빔사벨 하나밖에 없었고 각 파츠들의 호환성은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주무장인 빔사벨은 태양로에서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사용한다면 메인 스러스터가 멈춰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트랜스함이 종료되어 성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알바토르에게 모든 무기를 소진한 상태였던 엑시아를 상대로 함께 파괴되죠. 이후 2부에서 빌리 카타기리는 이 GN 플래그의 데이터와 어헤드 사키가케를 바탕으로 마스라오라는 그라함 전용 기체를 개발하는데요. 마스라오는 어헤드를 기반으로 제작 중이었던 프로토타입 기체를 플래그의 형식으로 개조하여 개발한 기체입니다. 따라서 외관은 플래그에 가깝지만 변형은 불가능하죠. 이후 마스라오는 2개의 실체검을 사용하는 스사노우라는 기체로 개조되고 더보로라이저와 맞서게 되지만 더보로라이저에게 칼날잡기를 당해 검이 부러지고 그대로 역습을 맞게 되어 패배합니다. 이때 폭발로 인해 투구가 파괴되며 숨겨져 있던 플래그의 얼굴이 노출되기도 하죠. 어쨌든 마스라오, 스사노우의 데이터와 플래그, 이넥트의 설계를 이용하여 극장판 시점 지구연방의 차기 주력 양산 후보기로 제작된 기체가 바로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는 개발 과정에서 각 세력 기술진들의 경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의 마지막 전투 이후 소마필리스의 징크스에게 반파당한 큐리오스는 인여견 개발자들에 의해 노획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뽑아낸 데이터를 활용한 인여견 개발진들은 다른 진영 개발진들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덕분에 2부 시점 신형 양산기인 어헤드는 인여견 개발진들이 주도한 TLN을 바탕으로 하는 기체이죠. 하지만 어헤드를 주로 사용했던 어로우즈가 대량 학살, 정보 은폐 등 여러가지 악행들을 벌였다는 것이 들통나자 연방의 신정권은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어헤드를 퇴역시킵니다. 하지만 어헤드의 성능은 기존 사용되던 징크스3에 비해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어헤드에 사용된 기술과 인여견 개발진들을 투입하여 신형 양산기인 징크스4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듯 양산기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던 인여견 개발진들에 대항하여 빌리 카타게리를 중심으로 한 유니온과 AU의 개발진들이 제작한 기체가 바로 브레이브인 것이죠. 사실 태양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건담의 형태입니다.
최초의 태양로 탑재 양산기인 징크스-1은 설계도를 제공한 알레한드로 코너가 의도적으로 건담과 다른 형태를 하게끔 설계한 기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징크스는 기술이 발전되며 점점 건담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브는 건담의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담에 버금갈 정도의 뛰어난 활약상을 보여주죠. 작중 솔레스탈 비잉이 운용하는 건담들의 이름은 대부분 천사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엑시아는 제6계급 능천사 엑소우시아, 듀나메스는 제5계급 역천사 듀나미스에서 유래된 것처럼 말이죠. 덕분에 이런 브레이브의 활약상을 두고 인간이 천사를 따라잡은 순간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브레이브는 지휘관기에 2개, 일반기에 1개의 유사 태양로가 탑재됩니다. 지휘관기는 양쪽 옆의 스커트에 태양로가 장비되고 일반기는 등에 장비되죠. 참고로 지휘관기에는 2개의 유사 태양로가 탑재되지만 이는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이 아닌 단순히 출력 상승과 활동 시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구조입니다. 때문에 지휘관기는 일반기보다 조작 난이도가 높고 더 높은 화력과 긴 활동 시간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 2개의 태양로 중 하나를 잃는다 하더라도 일반기처럼 태양로를 등 뒤로 이동하여 하나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브레이브는 양쪽 스커트와 등 뒤 총 3군데의 태양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험 양산기이기 때문에 3개가 장비된 기체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죠. 플래그를 모체로 삼아 개발된 기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형 또한 가능합니다. 이 상태를 크루즈 포지션이라고 하며 항속거리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작중 에르스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브레이브가 투입되는 장면을 보면 저 멀리 지구와 달이 보이고 그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전장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이니 이 장면에서 브레이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이동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거기다 에우로파로 의태한 에르스를 격추할 당시 같은 신형 양산기인 징크스-4가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추가적인 부스터를 장비해야 했다는 점을 보면 브레이브의 속도와 기동거리는 징크스-4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레이브 또한 이런 장거리 이동을 할 경우엔 크루즈 모드 상태에서 추가적인 입자 탱크를 장착해야 합니다. 변형 시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자 탱크를 분리한 이후 전투에 참여하죠. 참고로 변형에 걸리는 시간이 모체가 되는 플래그, 이넥트에 비해 상당히 단축되었는데요. 이는 브레이브의 개발 과정에서 노획된 큐리오스의 기술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큐리오스의 변형 기술은 기존 변형 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브레이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혁신을 이루게 됐죠. 징크스-4가 추가 장비를 이용한 범용성에 주목한 기체라면 브레이브는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파견되어 엄청난 화력과 함께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체입니다. 덕분에 높은 화력을 지닌 주무장과 여러 보조무장들이 장비되죠. 주무장인 빔라이플, 드레이크 하울링은 오버플래그에 탑재된 리니어 라이플, 트라이던트 스트라이커를 베이스로 개발된 병기입니다. 징크스 시리즈에 탑재된 빔라이플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장비이죠. 덕분에 발사음도 기존 빔라이플과는 다른 신기한 소리가 납니다. 원형이 되는 플래그, 이넥트와 마찬가지로 변형시 기수 역할을 하며 날카로운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RER 서세스 전용 이넥트처럼 근접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양쪽 스커트엔 각각 GN 캐논이 장비되는데요. 사실 이름만 캐논이지 작중 보여준 모습은 머신건에 가깝습니다. 모빌스트 모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크루즈 포지션일 때는 캐논을 거꾸로 돌려 후방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2개의 캐논과 주무장인 라이플을 공명하면 엄청난 출력을 자랑하는 트라이퍼니셔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죠. 각 스커트엔 빔 사벨이 하나씩 내장되어 있고 날개를 펼쳐 실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 손목에는 빔 머신건, 가슴엔 실탄 병기인 30mm 기관포가 장비되고 다리엔 각각 2개의 미사일과 입자교란용 차크람 그레네이드를 장비합니다. 작중 최신 기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랜스암 또한 사용이 가능하죠. 여담으로 LS와의 전투 당시 많은 파일럿들이 그랬던 것처럼 트랜스암 상태에서 기체를 폭주시켜 자폭할 수 있는데요. 파일럿이었던 그라함 또한 세체나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LS 본체를 향해 자폭하죠. 이때 본체에 중추까지 이어진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을 보면 자폭력 또한 상당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라함은 이때 기적적으로 에르스와 융합하여 살아남아 이후 솔레스탈 비잉에 입단하여 엑시아 리페어 4에 탑승하게 되죠. 작중 브레이브는 이미 양산되어 많이 배치된 징크스-4와는 달리 최신 시험기이기 때문에 총 10여 기밖에 생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덕분에 과거 유니온과 AEU의 에이스 출신 파일럿들로 구성된 부대 소울 브레이브즈에 배정되게 됩니다. 극장판에서 보여준 엄청난 활약상은 단순히 기체빨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런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브레이브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같은 양산기 후보인 징크스-4가 장비를 교체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고 GM필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LS와의 전투 직전 급하게 구형 징크스를 징크스-4로 개조하였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반면 경쟁기인 브레이브는 설정상 높은 조작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GM필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일럿의 생존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거기다 지휘관기는 태양로를 2개 사용하니 제작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거겠죠. 이렇듯 높은 조작 난이도와 제작 단가를 생각한다면 브레이브는 주력 모빌스트가 아닌 특수부대 전용으로 소량만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저도 극장판 이후 시점엔 전쟁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었죠.
브레이브는 작품 외적으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극작판 제작 당시 브레이브의 처음 의도된 디자인은 이 정도까지의 고성능 기체는 아니었단 점인데요. 감독인 미즈시마 세이지는 더불어 시리즈 디자이너와의 대화에서 원래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무쌍을 찍어버렸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역대 건담 시리즈 중 10손가락 안에 드는 인기 캐릭터 그라함의 활약상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의도치 않은 설정 변경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